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전망 4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달라진 정부의 전망, 시장 경착륙이 해소됐고 오히려 공급 위축이 걱정해야 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 내용 안에 4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국토부의 시각과 인식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경착륙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있다는 얘기죠.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 인하라든지 시중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그러나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걸로 본다라는 시각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진행될 부동산 완화 정책,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분양가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했지만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가 돼 있고요.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것도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급하지 않다. 또 해소됐다, 위험은 좀 벗어났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이나 활성화 정책이 좀 늦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를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전망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5월에 서울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포인트가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 서울에 78포인트를 지난달에 기록했는데 이 78포인트의 의미는 100 이하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100 이상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한 달 만에 포인트 자체가 28.6포인트나 급등을 했고요. 그 포인트가 106.6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큰 폭이죠. 굉장히 큰 변화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66.6에서 80.0, 경기도 같은 경우도 78.3에서 83.7, 지방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하지만 83포인트에서 86.1포인트로 이제 경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미래 앞으로의 부동산 주택 경기 전망 지수가 좋다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핫했죠. 뜨끈뜨끈하게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 것들이 연일 연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지방으로도 온기가 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고, 최근에 분양시장의 완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분들한테도 추첨제라는 것이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앞으로도 좀 좋은 지역, 또 선호하는 지역,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분양가가 지금 앞으로 나오는 분양가보다는 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저렴한 분양가다라는 인식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지만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도 분양가는 이전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근에 이제 좋은 입지의 물량들이 뭐 서울에도 6월, 9월, 8월에 예정돼 있고 수도권에도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청약 자격을 주어지거나 또는 추첨제를 노려보실 분들은 청약이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났을 때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때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전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왔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줄었다라는 것과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집값 하락폭이 줄었다는 걸 먼저 보게 되면은 지역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이 현재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이나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늘었다 줄었다가 없는 상황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줄고 있고요. 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가 지난주까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번 주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전세 시장입니다. 전국의 전세는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줄고 지방도 줄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에서 플러스 0.01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폭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락폭이 줄고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되고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1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고 마포 중구가 상승 전환, 강남 상구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매매 가격부터 보게 되면은 송파구가 0.26, 강남구가 0.19, 서초구가 0.13으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강동, 용산, 중구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오히려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데 이거는 최근에 보면은 매매 가격 하락폭보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큰 상황이죠. 그래서 반전을 할 때도 반등을 할 때도 하락폭이 컸던 전세의 상승폭이 클 수 있는데요. 송파구의 매매 가격이 0.26인데 비해서 전세는 0.54, 강남구의 0.19 매매 가격 상승이 되는 거에 비해서 전세는 0.24로 오히려 매매 가격 상승폭보다 전세 가격이 반전되는 폭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동작구, 마포구, 은평구는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에서도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잠실 송파구의 대장지로 갈 수 있는 잠실 엘스 전용 119제곱미터가 지난달 29일 4월 29일에 34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데 이 34억이라는 가격은 2021년 11월 달에 최고가를 경신한 가격과 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1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다. 물론 이게 전체 부동산, 특히 서울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고 특정 지역, 특히나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마포, 성수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교육 여건, 교통 여건 거기다가 대규모 개발 계획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통한 개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 상승폭은 좀 더 지금보다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전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됐다라는 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월까지는 17,000건, 근데 2월 달 들어서면서 31,3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 3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39,000건에 육박하는 정도로 그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전국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죠. 10월 달에 559건으로 최저점을 찍고 3월에 2,98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 4월에 지금 현재 신고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3,167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4월에는 아마 3,300건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5월 26일 현재 거래량이 1264건인데 4월 26일 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5월에 찍혀있는 거래량보다는 좀 낮게 형성돼 있으니까 5월의 거래량도 3,300건 이상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에 부진했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되고 있고 심리도 호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급매, 급급매가 사라지지만 좀 더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제 변화라든지 국내외적인 경제적 충격이 없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은 완만하고 느리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전망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 공급 물량이 크게 준다라고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의 물량을 결정하는 것은 인허가와 착공과 분양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준공은 3년 전, 4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량을 예측하는 데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죠. 자, 인허가 물량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작년 2022년 대비해서 23.2%가 줄었고요. 착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7%, 특히 분양 물량이
물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 무려 62.9%가 줄었습니다. 이 분양 물량이 준 이유는 현재 분양이 특히나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분양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굳이 분양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분양 시기를 자꾸 미루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분양이 미뤄지게 되면 착공도 미뤄지게 되고 입주도 미뤄지게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국토부가 우려하는 거는 3년 뒤에 이렇게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들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3년 뒤에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부동산 주택 시장이 폭등을 할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폭등을 얘기한다라면 시장 상황과 너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향후에 이런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구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본다면 폭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폭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서울에서도 이 주택 공급이 늦어질 판이라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를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정비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강동구가 동대문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시공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입찰 자체를 안 하고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인건비도 올라갔죠. 금융비용도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그 도급 공사비에는 시공사들이 입찰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입찰해서 그 공사비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볼 게 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장에 놓이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조합이죠. 정비사업장이죠. 왜냐하면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공사 사업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각각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 자체가 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절충한 정도에서 이제 이런 시공사를 구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보다는 높은 공사비를 제시해야만 시공사들이 입찰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나오는 정비사업장 분양 물건들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현실화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 시장, 특히나 청약 시장에 1주택자까지 또 추첨제라는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분양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상황이 된다면 1주택자, 유주택자한테까지 이런 청약 기회를 돌아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갈아타기 수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고 앞으로 1주택자, 유주택자한테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이 청약으로는 굉장히 최적기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 중에서 보면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의 분양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시도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가지 포인트인데요. 정부의 시각은 경착륙, 부동산 경착륙은 해소가 됐다. 두 번째로 심리지수, 경기지수가 호전이 되고 있다. 세 번째, 하락폭은 줄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향후 3년 뒤에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과 이 시공사 간에 공사비를 두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공사비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입지적으로 현재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2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지역들은 공사비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20억 이하, 예를 들면은 신규 아파트 34평이 13억, 14억, 15억 정도 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양성 그리고 조합의 사업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리스크를 좀 앞는 정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네 가지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 또 물건의 종류별로 무엇을 유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전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를 할 때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신규 아파트 가격 20억대 이상이 되는 지역의 개발지를 소액으로 한번 노려보는 그런 타이밍도 좋고,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볼 타이밍이다. 그래서 움츠려 있지만 말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암울하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회를 잡아왔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